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월요일에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사연 볼까요? 상가자! 상한가 갔으면 좋겠네요. 오브젯입니다. 평단가는요, 43,995원이에요.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 한번 했어요. 유유유. 알겠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 정도면은 지금 그래도 좀 막 그렇게 많이 추가 매수를 했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죠.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오브제는 저한테도 좀 약간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아래쪽으로 이제 기준선을 좀 이탈을 한 그런 종목이라서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들고 계시는 분들께는 기존에 이제 제시드렸던 가격 이탈 때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더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브젠이 이제 그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실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 이쪽 이슈들을 같이 좀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단발적인 일정 모멘텀을 좀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후에 재료가 좀 소진이 되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여파들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가 처음에는 이제 출시가 된 이후로는 단발적인 재료가 소진이 좀 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이제 저는 네이버 주가 자체도 충분히 강세를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쪽에서는 계속 나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의 AI를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소문들도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아왔었을 때 지금 바닥에서 좀 다져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저점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고 가야 될 타이밍은 좀 이미 좀 지난 듯하고 좋은 기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내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구간들을 저랑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좀 주가의 추이를 좀 돌릴 만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좀 더 참고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심호흡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모나미님 사연입니다. 저 동신건설 들고 있어요. 21,120원, 10% 비중입니다. 22년 4월에요. 31,100원 체결 후에 이재명 테마주로 대응을 놓쳤습니다. 오늘은 18,460원까지 VI가 왔는데 전문가님 저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대응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결을 작년 4월에 했다가 기다렸는데 와 진짜 VI까지 갔다가 이거를 손절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평단가가 좀 높아요 전문가님. 네.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정치 테마주. 오늘 우리 앵커님이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하셨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요즘은 에이텍이라는 기업도 주가의 시세들이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좀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넷 뉴스 기사 안에서는 이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좀 옮겨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랑 별개로 좀 관련된 인맥주들은 이제 자기 이제 순환 차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는 반응을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 테마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먹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든가 좋은 시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치 테마주는 보통 좀 조용한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가 섹터들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좀 루즈한 그런 상황에서는 알게 모르게 급등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주구절절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1년 넘게 그다음에 지금 1년, 2년 이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손절 안 하고 잘 참고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 2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 못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좀 더 높아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25,000원 부근 혹은 위쪽까지 근접해 있는 낙폭을 좀 줄여주는 구간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차트 안에서도 이제 이 우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횡보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방향을 바꾸는 이 시기들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들이 뭐 짧은 구간 안에 형성이 되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정치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뭐 기업의 뭐 실적이라던가 근거 명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투자자들이 약간 좀 심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힘든 시기를 잘 보내셨는데 조금만 더 좀 기다리셨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구간들을 좀 더 좀 인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조금만 인내 더 해보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타이밍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니만님의 사연도 볼까요? DH 오토웨어입니다. 3,900원의 20% 비중이에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다비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이게 좀 애칭이 다비 전문가님이신가 보네요. 자,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탈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늘 사연에 많네요. 네, 전문가님 탈출 가능한가요? 글쎄요, 지금 이 종목을 보니까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2,400원 뭐 이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13,000주 그다음에 뭐 10만 주를 넘기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종목이 약간 시장에서 소외 종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혹시나 이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제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보여주는 임팩트라던가 뭐 시장에서 뭐 유명한 기업이라서 형성하고 있는 테마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제 눈에는 잘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실적으로도 이렇게 뭐 갑자기 확 개선이 된다라던가 그런 내용들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이제 소외 구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현금을 비중을 저는 다른 종목 투자에다가 좀 이동을 점점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비중을 20%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한테도 좀 생소한데 좀 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 시간을 가지면서 좀 보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맘님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오늘 밤 9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2일에 고려장학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35.16%를 나타내고요. 웨이버스는 7월 18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 29.32% 수익률을 내고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로보스타, 신스틸, 웨이버스 각각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8월 29일 가장 최근에 또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죠. 웨이버스는 14%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종목 리뷰 들어갈게요. 처음으로는 9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고 지금 고가 기준 3.96%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뭐 얼마나 좀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뭐 로보스타며 스맥이며 이제 막 수익 자랑하고 어깨가 화려한 좀 불꽃 슈팅. 뿜뿜하고 그랬는데 네. 최근 종목들은 아직 좀 활약들이 안 나와서 네네. 제가 좀 중간중간에 좀 AS 해드리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뭐 더 가져갈
이유가 충분하고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좀 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롤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고요. 뭐 횡보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뭐 기업 내용 외에 좀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위쪽을 두드리는 윗꼬리들이 저는 충분히 좀 수상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그 센서뷰라는 종목을 봤잖아요. 차트가 비슷해요. 네, 이 종목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후에 위쪽으로 이제 윗꼬리들이 나왔었고 주요 구간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 위쪽으로 다시 돌파를 하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세지고 그 상승 추이가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을 오픈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뭐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의 움직임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상단 박스와 아래쪽에 이제 하단 박스를 두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돌파가 안 나와서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단 박스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여전히 돌파의 의지와 방향성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 거라고는 정확하게 이제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위쪽 10,000원 구간대까지 이제 종가로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뭐 굉장히 강한 상승의 연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나중에는 뭐 20% 30% 이상 또 상승률이 나와서 또 기분 좋게 AS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센서뷰랑 또 같은 맥락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쭉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코맥스입니다. 9월 5일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정부 지능형 호응 시스템 구축 이슈가 있었던 종목. 일단 9.15% 안정적으로 쭉쭉 올라가니까 사실은 전에 있던 4,225원대까지도 돌파를 할 것 같다는 좀 기대감도 있어요. 전문가님, 네. 워낙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하네요. 네, 제가 윗꼬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윗꼬리가 많아요, 이 차트에. 포맥스는 제가 장중에 저도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네.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가 또 금방 또 꼬리도 달리고 해서 좀 아쉬운 그림이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오늘도 뭐지 거의 뭐 쉬어가는 그림이었는데 뭐 거래량이 이렇게 뭐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터질 때는 충분히 뭐 몇백만 주 이상씩도 터지는 그런 종목이고 그게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이제 좀 인내를 좀 건드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못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지난주와 이제 뭐 오늘까지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하락 추이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시장이 빠지고 흔들릴 때는 나름 방어를 좀 잘해놨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윗꼬리가 달려도 좋으니까 과거에 뭐 8월 9일 날에 이제 뭐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혹은 8월 30일, 8월 29일 날 뭐 시초가가 이제 10% 이상 떠서 시작을 하고 내려왔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9월 4일 날 하루 만에 18%의 상승률이 나왔다가 뭐 꼬리를 달았던 것처럼 뭐 이런 그림이 나와도 저는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같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한 2주 정도가 좀 흘렀지만 뭐 손실도 아니실 거고 그다음에 뭐 분할 매도 정도만 할 수 있는 뭐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좀 더 센 그런 윗그림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아주기를 좀 더 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또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줬었던 윗꼬리들이 오히려 방향성을 위쪽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준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기다려보고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EAS를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맥스였고요. 오리콘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대행 쪽 하는 종목이죠. 제일기획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광고 쪽에 돈을 좀 많이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오리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광고 쪽의 사업 내용이랑은 뭐 전혀 사실 연결고리를 못 찾나요? 이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가도 된다. 왜냐면은 네. 진짜 오리콤이 그러니까 사실 그 증권사 리포트나 평가들로 보면은 이제 뭐 광고 쪽에서의 좀 수익이 좀 기업의 좀 펀더멘털을 올려줄 것 같다 이런 글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오리콤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개별적인 테마와 재료에서 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뭐 오파스넷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금속 이 종목의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맥 관련된 종목이 그쵸.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리콤이 이제 두산 계열의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두산이 한번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테마가 이제 두산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치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였다면? 한다면은 아마 오리콤도 좀 더 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로봇주들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그 IPO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재료 소진들이 한번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IPO 일정들이 재료 소진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든가 앞으로 이제 뭐 상장 일정이 조금 더 좀 도래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받고라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저는 항상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기준이 좀 명확한 그런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15,000원 돌파를 기대하면서 추가 상승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15,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방으로는 13,000원 부근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켜놓고 박스를 그리고 있는 하단 구간이 대략 한 1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위쪽을 두드렸다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바닥 안 깨졌는데 위쪽을 두드리고 내려오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탈이 되는 그림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은 위쪽을 계속 좀 돌파를 시도하고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서 고가에서 매수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000원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 구간에서는 뭐 이제 단가 조절을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단은 이렇게 좀 잡고 가시되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측면적으로 봤을 때 오리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신규 진입도 생각해 보셔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또 리뷰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히든 공략 주 첫 번째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모인 보안 기업. 아까 첫 번째 힌트가 여기였는데 이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두 번째 힌트 또 준비를 했죠. 그렇죠,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네. 그 힌트 자막을 보고 우리 PD님도 진짜 너무하시네라는 그렇죠. 다 좋죠. 너무 네. 뭐 사실 뭐 다음에 얘기할 내용이 있을까 뭐 싶을 이런 생각이 그런 들죠.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업이 최근에 이 보안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좀 여러 증권사들한테 리포트들이 좀 많이 더해지고 있어요. 뭐 목표가를 상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고객 확보를 좀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더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얘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힌트를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이 기업에 관련된 뉴스 기사 키워드 중에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의 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BK 투자증권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이제 좀 증권사 리포트들 아니면 HTS 뉴스상에서 이 키워드를 같이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첫 번째 힌트를 좀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이 기업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노란톡에도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좀 올려주셔가지고 뭐 이제 쿠폰 이벤트 이런 것들도 하니까 많이 좀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제로 트러스트 수혜권에 진입했던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네모난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핸드폰 가까이 카메라를 누르시고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나오죠? 그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여 코드 번호가 저희가 있거든요. 1279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돼요. 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희 그러면 정답 공개할게요.